보도록 합시다. 자, 50번을 보면 약간 사례형 비슷하게 만들었네. 사례형을 보니까 근데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첫째 줄에 국가 하천이래. 그리고 뭐 사고가 났대, 그지? 손해배상 물어봐. 그러면 당연히 국가는 하천 국가 거니까 국가 배상 책임이 있어. 근데 뭐 물어보겠어? 근데 하천 관리를 뭐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맨날 물어보는 게 그거야. 그럼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저 하천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내려받아서 비용을 지출하는 자니까 비용 부담자로서 배상 책임 또 있다는 거야. 둘 다 배상 책임. 그거 물어보는 거야. 응? 자, 그러면 A 1번 국가는 자 배상 책임이 있어요. 근데 어떤 위치에서 배상 책임을 지는 거지? 첫째 그때 사무의 귀속 주체로서. 맞습니다. 국가 하천이니까 하천 관리 사무가 원래 국가 거야. 사무의 귀속 주체로서 배상 책임져요. 응? 그리고 국가는 또 비용 부담자이기도 해요. 왜? 그 하천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은 원래 국가 예산으로 하는 거거든. 그 하천 관리에 들어가면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자, 실제 비용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자로서 배상 책임이 또 있어요. 국가는. 그러니까 국가는 이렇게나 저렇게나 배상 책임자가 돼. 그지?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도 배상 책임인데 이거는 하천이 지방자치단체 하천 아니지. 지방하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무의 귀속 주체는 아니에요.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하천 관리 비용을 내려받아서 실제 그 비용을 지출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자기 돈은 아닌데 어쨌든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비용을 지출하는 자로 나타난다는 거야. 그래서 비용 부담자로서 지자체도 배상 책임자가 된다는 논리예요. 그래서 우리 이거는 형식적 비용 부담자라고 해. 그래서 3번이 틀린 이유는 뭐야? 이 하천은 국가 하천이니까 B도 배상 책임을 지긴 지는데 4번에 의해서 책임지는 거야. 응?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는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거고 3번에 사무의 귀속 주체는 아니야. 응? 국가 하천이니까. 그래서 3번이 답이 된 거예요. 응? 지방자치단체는 그러니까 국가는 사무의 귀속 주체인 동시에 비용 부담자이기도 하니까 둘 다 실질적으로 비용 부담자니까 배상 책임이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이건 국가 하천이니까 지방자치단체 하천은 아니라서 그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무의 주체로서 배상 책임지는 건 아니에요. 비용 부담자로서 배상 책임지는 거고 3번이다. 51번은 손실보상 사업 인정에 대해서 물어봤네. 자, 1번은 잘 안 나오는 건데 사업 인정이라고 하는 조치는 아까도 잠깐 봤지? 어떤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그래서 그 공익사업을 위해서 개인의 재산을 강제로 박탈해도 된다라는 수용권을 인정받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해주는 조치로서 수용권이라는 강제로 재산을 박탈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주는 행위니까 특허야, 특허. 형성적 행위에 속하는 거야. 응? 그래서 사업 인정이란 두 번째 줄에 수용권을 부여해주는 형성행위다.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특허라는 얘기입니다. 응? 1번 5. 아유, 이런 거 왜 내는지 모르겠어. 그 다음에 뭐 정답은 글쎄 이거 안 해도 별 상관이 없던데 이번에 사업 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뭐 승인권자 등은 사업 인정에 의제되는 승인을 하려는 경우 관할 지방투지청의 협의를 거쳐야 되고 이해관계된 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3번 사업 인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번이나 3번은 이제 법조문 갖고 낸 거야. 응? 근데 거의 안 내는 거야 이거 잘. 좀 이상한 거 갖다 낸 거야.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고. 근데 4번은 익숙한 거야. 이 4번은 뭐하고 관련될까? 하자의 승계.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앞선 조치가 있고 그다음에 후속 조치가 있었을 때 뒤에 조치 소송으로 취소하려고 하면서 앞에 조치의 위법을 이유로 들 수 있느냐 하는 문제거든. 4번이 만나보자. 자, 선행 처분은 사업 인정이고, 응? 후행 처분은
셋째 줄에 수용 재결인 거야. 사업 인정과 수용 재결 사이에 하자승계 인정되느냐 이거 묻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하자승계가 부정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앞에 사업 인정 단계에서 사업 인정해주는 조치가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뒤에 수용 재결 취소해달라고 청구하는 건 안 된다. 하자승계 부정. 맞는 말이에요. 4번. 응? 그리고 이제 법조문을 바꿔서 틀리게 낸 게 2번인데 2번에 뭐야? 그 사업 인정에 이해관계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라. 이거는 법 규정에 없어요. 응? 그걸 갖고 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별로 안 중요해. 응?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응? 좀 이례적인 문제입니다. 응? 그래서 뒤에 해설 보면 둘째 줄에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는 게 아니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게 돼 있네. 응? 자, 이거 안 나옵니다. 올해 국가직 지방직이 안 내요. 신경 쓰지 마. 응? 자, 순경 문제나 공무원 시험 중에는 좀 약간 이상하게 이상한 문제들이 있어. 응? 통상적인 문제가 아닌 것들. 네. 자, 52번도 약간은 그런 스타일인데 국가가 이게 적법하게 보상을 안 하고 개인 땅을 도로로 점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개인 땅을 도로로 만들어 갖고 이 국민들에게 이용해 제공하도록 해서 땅 주민한테 땅 보상도 안 해주고, 그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야. 응? 응.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 일단 위법입니다. 위법.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이미 그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거 땅 주인이 원상대로 내 거로 원상대로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인정 안 해줘요. 응? 다만 이거에 대해서 땅값을 뭐 보상을 해주든가 아니면 위법하게 개인 땅을 막 차지해서 도로로 쓰게 하고 있는 거니까 위법이다 해가지고 땅값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든가 해서 결국 돈으로 땅 주인은 돈으로 만족하래요. 원래 땅을 이미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걸 그 원래대로 되돌릴 수가 없다는 거야. 땅 주인에게 원상 회복시켜 줄 수는 없다. 이게 깔려 있어요. 응? 그래서 1번을 보면 도로법에 적용받는 도로의 경우 적어도 도로법에 의해서 이제부터 여기는 도로다라고 도로 노선이 지정되고 공고가 나고 도로구역 결정된 때로부터 이제 국가가 이게 도로 부지로서 점유권을 가진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야. 실제 아직은 땅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는 않더라도 이제 도로로서의 어떤 성질을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그런 말로 맞고. 자, 땅 주인은 부당이득 반환이 뭐야? 땅 원래대로 돌려달라는 건 아니고 그러면 이게 땅값 보상도 안 하고 도로로 내 땅을 마음대로 쓰고 있으니 말하면 국가는 법적 원인 없이 이득을 보고 있는 거다. 그 이득에 대해서 대가, 응? 그 돈으로 물어달라는 거지. 부당이득 반환. 적어도 돈으로 물어달라는 건 가능해요. 응? 응. 땅을 원래대로 돌려달라는 건 안 되고 그래서 2번 맞고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야. 응? 원상 회복시켜달라. 내 땅 돌려달라고 하는 건 안 된단 말이야. 이미 도로로 편입돼서 쓰여지고 있다면 땅을 원래로 돌려받는 건 안 되고 돈으로 배상을 받든지 뭐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서 받든지 돈으로 해결하는 건 가능한데, 응? 그래서 이제 3번이 답이에요. 응? 자, 이 문제는 뭐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지 마. 응? 별로 이것도 일반적인 문제가 아니야. 자, 53번 가세요. 국가 배상 책임 틀린 거. 1번 익숙한데? 그죠? 1번 질문 어때? 뭐 물어보고 있어? 꼭 전투나 훈련 같은 직무집행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직무집행도 포함된다고 아까도 배웠지? 맞고 2번이 틀렸는데 부작위는 꼭 법에 뭐뭐 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의무 이행 안 할 때만 부작위가 아니라 명시 안 됐더라도 어떤 조치를 해야 될 상황에서 아무 조치 안 하면 위법한 부작위로 인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2번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때만 인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X. 응? 2번. 3번은 고의 중과실? 그럼 두 가지. 공무원도 배상 책임자가 되고 만약에 국가가 배상해 주고 나면 공무원한테 물어내 할 수 있다. 그지? 3번. 자, 국회의원은
법 제정하는 입법 행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인 책임을 질 뿐, 즉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법 만들고 이게 잘못 만들고 막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다음번 선거에서 국민이 선거로서 정치적으로 심판하는 것이지, 그 법 좀 잘못 만든다고 바로바로 국가의 배상 책임 이런 거 인정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응? 이거하고 연결된 게, 그래서 아까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법을 만들었는데 헌법에 명백히 위반되는 걸 알면서도 굳이 그 법을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든 게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이러고 판정이 나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그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정치적 책임을 지고 원칙적으로 국민 개개인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지는 건 아니라는 전제를 깔고요. 그래서 맞고. 자, 5번은 우리가 전국에 있는 모든 도로 항상 완전 무결하게 고도의 안전성을 다 갖춰야 되나요? 자, 눈 많이 내리면 어떻게 돼? 차량이나 사람 통행이 많은 곳 위주로 일단 제설 작업을 먼저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인력과 장비의 한계가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사람 많이 안 다니는 산간 지역의 도로, 그죠? 거기까지 바로바로 제설 작업을 할 수는 없어. 응? 바로 그거야. 그래서 거기 보니까 적설지대, 그러니까 늘 눈 많이 내리는 곳이 아니라, 응? 그런 지역에서 기어는 지역이고, 차량이 많이 뭐 고속으로 달린 고속도로도 아니고 일반 도로인데, 응? 눈 내려가지고 거기에 눈이 쌓여 있고 뭐 얼어 있고 이렇다, 응? 그렇다 해서 그 도로를 지나던 차가 사고가 났다, 미끄러져서. 그렇다 해도 그 도로 관리에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어떻게 그것까지 다 뭐 빠짐없이 다 관리하냐 이거지. 응? 그래서 그 두 번째, 위험이 뭐 도로가 얼어 있는 거 이런 걸 즉시 위험을 배제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의무까지는, 즉시 그래야 될 의무까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응? 그래서 맞다. 그래서 2번이 답이었고 뒤로 갑시다. 자, 54번부터는 이제 7급 이상으로 넘어갔죠. 자, 국가배상 틀린 거 1번 고의 또는 중과실 맞죠? 2번 첫째 끝에 뭐 행정심판에서 취소, 소송에서 취소됐다는 말하고 행정심판에서 취소됐다는 말하고 뭐 차이가 있어? 여기서 취소됐다는 말은 행정조치가 위법이라는 거죠. 위법만 인정됐지 고의과실까지 있는지는 인정 안 한 거야. 그러니까 고의과실이 있는지 별도로 따져야지 바로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 얘기야. 그러면 2번 어떻게 되는 거야? 단지 행정심판에서 위법이 있다고 취소됐을 뿐이니까 위법만 인정된 거지 고의과실이 있다고까지는 인정이 안 됐으니까 그것만 갖고는 바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또 한 번 손해배상에서는 또 따져가지고 고의과실이 있다고 인정돼야 국가의 배상 책임이 성립되는 거죠. 그러니까 2번 잘못됐죠. 고의과실이 바로 인정되는 건 아니니까. 응? 그래서 2번이 답이고, 3번은 뭐야? 공무스탁 사인도 국가배상법 수반하는 공무원 범위에 포함한다. 응? 4번은 사경제적 작용이 직무에 포함되냐? 안 된다. 맞죠? 사경제. 딴 거 물 필요 없어. 이거 4번 집 물으면 비권력적 작용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가끔 그것도 물어보기도 하고, 제일 많이 물어본 건 사경제적 작용이 직무에 포함되냐 이것만 드립다 물어봐. 응? 4번 경과실? 그럼 공무원 피해자한테 배상 책임 없고 국가가 공무원한테 물어내 할 수도 없는 거지, 그지? 네, 그거죠. 그다음에 55번 옳은 거. 자, 여러분 1번에 위법한 환지조, 환지 처분 몰라도 상관없어요. 위법한 처분의 불가증력 생겼다. 자, 불가증력이 생겼다는 거 여기에 포인트가 있죠. 불가증력이 생겼다는 건 위법을 이유로 뭘 못한다는 거야?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 못한다는 거야. 취소소송 제기. 행정소송 제기할 수 없게 되다가 소송 제기할 수 있는, 취소소송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지나버렸다. 그래서 행정소송인 취소소송 제기 못한다. 이것만이에요. 불가증력 발생했다는 건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 제기할 수 없게 됨을 뜻할 뿐. 응? 손해배상 청구하는 건 상관없어요. 그렇죠? 따라서 불가증력 발생,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은 못하지만 위법한 조치 때문에 자기 손해 입었다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하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손해배상 청구도 인용될 수 없다? 아닙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할 수 있고 손해배상 소송을 받은 민사법원은 그 행위가 위법인지 아닌지 심사한 후 위법이다 그러면 배상하라고 판결까지 다 내려줄 수 있어요. 1번이 X. 자,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첫째 줄이 전제 조건이야. 국가배상법에서 공무원의 직무행위 위법할 때 그 위법의 범위를 취소소송 같은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이 위법이다, 취소한다 이럴 때 위법보다 넓게 보는 견해. 이게 전제 조건이죠. 이런 견해에 따르면 자,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지. 자, 그림으로 그리면 국가배상법에서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위법이다 할 때 그 위법의 범위, 국가배상법상 위법의 범위가 이만큼, 위법으로 인정되는 범위 이만큼이라고 보고, 그러면 첫째 끝에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 위법이니까 취소한다 할 때 그 위법, 항고소송에서의 위법, 취소소송에서의 위법, 이거는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지. 국가배상에서 말하는 위법으로 이것보다 넓게 보니까 이걸 감싸고 더 포함해서 넓게 본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보면, 만약에 이렇게 보면 항고소송에서 취소소송, 행정소송에서 위법 인정, 행정기관이 한 행위가 위법이다 인정됐으면, 그러면 항고소송에서 위법이라고 인정됐으면 국가배상에서 말하는 위법의 범위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국가배상에서도 배상소송에서도 위법이라고 인정돼야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위법이 이걸 포함하는 더 넓은 위법이니까 당연히 여기서도 위법이라고 인정하는 거죠. 응? 위법 인정되는 거죠. 응? 그 다음에 여기서 항고소송에서는 위법이라고 인정을 안 했어요. 위법한 조치가 아니다. 여기 항고소송에서는 위법이 아니라 그랬어. 그렇지만 국가배상소송에서는 이건 위법한 직무행위에 해당한다, 배상하라, 위법 인정할 수 있어요. 인정할 수도 있고 위법이라고 인정 안 할 수도 있고 둘 다 가능해요. 왜냐하면 자,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요기의 영역에 속하는 행위라면 어떻게 됐어요? 요기의 영역에 속하는 행위라면 항고소송에서는 위법이 아니라 그러겠지? 그러나 국가배상법에서 말하는 위법의 범위에는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인정할 수도 있어요. 응? 그리고 배상하라. 그리고 만약에 요기에 해당하는 어떤 공무원의 행위가 있다면 어떻게 돼? 항고소송에서도 위법이 아니라 그럴 거고 국가배상소송에서도 위법의 범위 밖에 있는 거니까 여기서 항고소송에서도 위법이 아니라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까다롭게 써놨지? 네. 자, 두 번째 줄에 취소소송 판결이 나왔는데 인용 판결 나왔대. 인용 판결. 그러면 이게 취소소송에서 인용 판결이면 위법이니까 취소한다고 판결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취소소송에서 행정처분 위법이라고 인정됐다면 그러면 어떻게 돼? 국가배상 청구소송에 영향을 미친다. 응? 반대로 써놨네. 미치지 않지만이 아니라 영향을 미쳐요. 국가배상 소송에서도 위법이라고 인정하고 재판해야 된다는 얘기죠. 응? 그러니까 미치지 않지만 아니라 당연히 이거 말하고요. 취소소송,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 위법이라고 인정했으면 국가배상 소송에서도 영향을 받아 당연히 위법이라고 인정한다는 거죠. 응? 반대로 두 번째 줄에 셋째 줄에 기각 판결 나왔어요. 기각 판결. 기각 판결은 항고소송, 취소송에서 행정처분 위법이 아니라고 판정했단 말이야. 그렇지만 위법이 아니라고 판정했어도 국가배상 소송에서는 뭐야? 그거에 영향받지 않고 위법이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죠? 따라서 그거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동그라미 2번에 셋째 줄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이게 아니라 영향을 미치지만 반대로 셋째 줄 끝에 영향을 미친다가 아니라 미치지 않는다. 그지? 이렇게 바꿨어야 맞겠죠? 네,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자, 옳은 거라서 아직 답이 안 나왔네.
3번은 익숙하다. 부작위 인정되는데 꼭 성문법에 의무가 명시되어 있어야만 되나요? 그렇지 않아도 인정되죠? 3번도 틀렸고 4번 공무원이 법 해석 잘못하면 그거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과실 있다고 인정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죠? 두 가지 경우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가 법이 아주 규정이 애매하게 돼 있어서 법에 대한 해석이 워낙 미묘해서 어려운 데다가 학설 판례도 통일이 안 돼 있어. 이럴 때는 공무원이 좀 법 해석을 잘못했을 때도 그것만 갖고 바로 과실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야. 응? 근데 그런 특별한 그런 특수한 상황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어려운 법 해석도 아닌데 공무원이 관련 법도 모르고 공부도 안 해서 필요한 지식도 못 갖춰서 법 해석 잘못하면 과실 있다. 우리 공부했잖아 아까. 그렇다면 여기서 응? 물론 법 해석은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걸 미끼로 줬지만 공무원이 법 해석 잘못한 건 과실이 무조건 인정 안 되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나눠지죠. 응? 무조건 인정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X. 응? 그 다음에 4번. 이게 5번이 답이죠. 고의 중과실이 있대. 그럼 공무원 개인도 배상 책임을 진다. 5번이 맞는 거죠. 응? 자, 그 다음에 56번 틀린 거 고르래. 1번 또 이제 나온 거 또 계속 나온다. 딱 보는 순간 한국토지공사 나왔어. 이거는 공무원의 지위에서 하는 거다? 아니다. 그죠? 독자적으로 대집행 주체로서 대집행하는 거다. 그지? X 1번이 다. 2번은 행정입법 부작이 나왔어. 이거는 전제가 뭐야? 행정기관이 생략이 됐지만 행정기관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법을 제정해야 될 의무가 주어져 있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안 만들 경우는 그는 행정입법 부작위, 위법 이렇게 해가지고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응? 그 다음에 3번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재판 잘못했는데 두 번째 더 이상 불복 절차가 없어. 그러면 뭐 남는 구제 방법은 손해배상밖에 없으니까 손해배상 인정될 수 있다. 응? 공무위탁받은 사인 뭐 문제될 거 없고 그죠?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57번 틀린 거 1번 공무원이 직무수행 잘못했다. 국가가 배상 책임지는 거 왜 공무원한테 고의 또는 중과실이면 공무원도 배상 책임이 있다. 2번 경과실만 있대. 그럼 국가만 배상 책임져야 되지 공무원은 배상 책임은 없다. 그 다음에 3번 경과실 그러면 공무원은 피해자한테 배상 책임 없는데 배상해줬다면 국가한테 물어달라고 구상권 취득한다. 근데 그러면 경과실만 있다면 공무원은 배상할 책임이 없는데 그지? 배상할 의무가 없는데 배상을 해준 꼴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채무자 아닌 사람이 즉 채무자 아닌 사람은 의무가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공무원이 배상할 의무자가 아닌데 국가가 배상 의무자인데 국가가 배상해줘야 될 돈을 배상할 의무가 없는 자가 배상을 해준 게 된다는 뜻이 되는 거지 거기에. 응? 자, 그 다음에 4번 그러면 이 얘기 답이지. 경과실만 있는 공무원인데 배상할 의무도 없는데 국가가 배상해 줄 걸 배상을 해줬다면 국가에 대해서 물어달라고 요구하는 거 허용하잖아. 근데 안 된다 그랬지. 그래서 4번이 답이지. 그죠? 자, 58번은 틀린 거 1번 민사소송으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기에 앞서 반드시 배상심의나 행정기관의 절차 거쳐야 되나요? 반드시 안 거쳐도 되죠? 그러니까 거치지 않아도 된다. 맞고. 자, 2번은 말이야. 첫째 줄이 전제 조건이지 법이 워낙 복잡 미묘해 어려운 데다 학설 판례도 통일이 안 돼 있어요. 이게 전제 조건 아니야. 응? 그런 상황에서 법을 집행해야 되는 공무원이 나름대로 신중을 다했대. 신중을 기해. 그러면 벌써 딱 뉘앙스가 공무원이 신중을 기했대. 그럼 공무원한테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가 결론이 됐지. 공무원이 신중을 기했대요.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대법원에서 법 잘못 해석하고 해석해서 위법한 집행이었다고 판결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 이상의 것을
행정공무원에게 기대할 수는 없다. 응? 그래서 이때는 과실 인정 안 한다는 겁니다. 응? 자, 그 다음에 3번은 또 토지공사 또 나왔어. 공무원에 해당하냐 안 하냐 맨날 그거 물어봐. 3번 답이지? 해당하지 않는다. 4번 요거는 이게 4번 지문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느라고 자동차를 운행하다 사고 내서 그러면 무슨 법이 정한 요건을 따르냐면 아까 자동차 손해배상법이 정한 요건을 따라. 자동차 손해배상 요건 보장법이 정한 요건에 따르면 자동차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운행하다 사고를 낸자는 그 배상 책임이 있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여튼 다 떼고 1번에 4번에 보면 공무원이 첫째로 공무를 수행하는데 누구 차를 운행하느냐가 중요해. 거기에 첫째 줄에 자기 차 운행했지 공무원이. 자기 차 운행 물론 공무 수행하느라고 갔는데 자기 차로 공무 수행하다 사고 냈으면 공무원이 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셋째 줄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으로는 그 공무원이 자동차 운행으로 이익 얻는 자로 봐서 공무원이 배상 책임자. 자, 말 길지만 키워드는 첫째 줄에 있어요. 공무원이 자기 차로 공무 수행 중 사고. 자기 차가 키워드. 그럼 누가 배상 책임자다? 공무원이 배상 책임자가 된다. 근데 이거하고 달리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는데 관용차를 운행하다 사고 냈어. 그러면 그 관용차가 국가차라면 국가가 배상 책임. 지방자치단체 소유차라면 지방자치단체 배상 책임.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자기 차 말고 관용차를 운행하다 사고 냈다면 국가가 배상 책임자가 됩니다. 응? 그렇죠? 딱 그렇게 잡는 거야. 응?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그거에만 눈여겨보면 돼. 자, 5번은 맞지? 항고성에서 취소됐다? 그건 위법만 인정된 거다. 고의과실이 있는지는 또 따져서 결정해야 할 문제지. 그냥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다. 3번이 그래서 3번이다. 그 다음에 들어갈까요? 또 59번을 보니까 옳은 거 그러래. 1번 뭐 나왔지? 공무원증 위조 첫째 줄에. 직무행위냐 아니냐 물어보는 거야. 그럼 뭐야? 이거 외관상 직무행위로 인정했다. 응? 근데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지? 틀렸어. 1번. 그 다음에 2번 또 나와서 토지공사 또 나왔네 이제. 물어보면 공무원의 지위에서 하는 거냐? 아니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한다라고 해서 또 틀렸어. 그 다음에 3번. 3번은 뭐냐면 첫째 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잘못 재판했어. 응? 그러면 우리 아까까지 쭉 나온 거 뭐야? 잘못 재판했고 더 이상 이제 마지막 구제 절차라서 헌법재판이 더 이상의 시정 절차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손해배상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배상 인정했죠. 그런데 이제 그 재판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야, 그러니까 이 헌법재판을 청구한 국민은 그 제대로 법이 정한 기간 내에 청구를 했음에도 헌법재판관이 기간이 지나서 청구한 거로 오인하고 요건 못 갖췄다고 아예 판정을 거부했단 말이야. 그죠? 그 상대방은 뭐야? 재판받을 기회를 상실했어, 말하자면. 응? 그런데 이거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잘못 오인하지 않고 요건 제대로 기간 내에 청구했어. 받아들여서 주장 내용 검토해서 최종 판단까지 내려줬더라도 어차피 이 사람은 이길 수 없는 사건이었어. 명확하게 이길 수 없는 사건이었다. 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청구한 국민은 적어도 이기든 지든 이 헌법재판 판단을 받아보고 싶은 건데 그 받아볼 기회조차 못 갖게 했단 말이야. 그런 이상 그 상대방의 정신적 손해에서 위자료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응? 그래서 3번에 보면 맞게 썼어. 적어도 두 번째 줄에 본안 판단, 청구인을 하여금 자기 주장이 맞는지 않는지 판단받을 기회조차 상실하게 만들었단 말이야. 그렇다면 어차피 이 사람 그 주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를 해봤을지라도 안 했지만 했을지라도 어차피 이 사람 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다. 즉 거기에 셋째 줄에 어차피 청구가 기각됐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청구한 사람 지는 것이 명백한 사건이었다 할지라도 그에 대해서 판단받을 기회조차 못 갖게 한 거에 대해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배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응? 한번 더 잘 알아두고요. 4번이 답인 거 너무 뻔하다, 그죠? 여러 차례 나왔죠? 설명 안 해도 되죠? 너무 뻔해서. 이제. 자, 그 다음에 60번 역시 변호사 시험이라 지문도 5개다. 말도 길어. 자, 우선 1번 보기 전에 2번부터 보자. 2번은 뭐 물어봐? 비권력 직무범위 물어보죠. 사경제 득작용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는데 포함? 안 된다. 맞았네요. 2번. 3번. 공무원의 직무집행인지 아닌지는 오로지 뭐만 갖고 판단해?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외관만 갖고 판단한다. 그죠? 그 얘기죠? 근데 3번 반대로 써놨네?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직무행위로 보여지면 그냥 직무집행행위로 보는 거예요. 근데 외관만 그렇게 보였지 실제는 직무집행하는 게 아니었다. 이거 상관없다니까? 외관만 인정되면 그걸로 직무집행이 끝난 거야. 응? 반대로 써놓은 거죠? 오히려 외관상 직무집행으로 보여지면 실질적으로 직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였다 하더라도 그건 직무집행행위로 봐야 한다는 게 판결인데, 그죠? 3번이 틀린 건 분명하죠? 네. 4번은 아까도 나왔어. 그죠? 응? 왜 너 저 3년 내에 배상 청구 안 했느냐 해가지고 소멸시효 지났다 배상 못 해줘 하는 이 국가의 주장이 권리 남용으로서 허용이 안 돼서 결국 국가가 배상을 하게 된 경우, 자, 공무원한테 배상해 주던 물어내야 할 수 있으려면 공무원이 위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했다든지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한다. 아까 나왔었지? 5번은 경과실만 있는 공무원. 경과실. 그러면 공무원은 배상 책임 없는데 피해자한테 배상해 줬다면 국가한테 물어달라 하는 거 구상권 취득한다. 응? 맞고. 그래서 3번이 답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1번이 뭐냐면 첫째 줄 끝에 자 인증 신제품 구매 의무 이거 나와요. 인증 신제품 구매 의무. 응? 이게 뭐냐면 우리 중소기업이 뭔가 이렇게 막 신제품 만들었어. 응? 기술 혁신해갖고 신제품. 그러면 우리 중소기업 제품 일반 사람들은 뭐 대기업 제품 주로 선호하죠. 그렇지만 이 중소기업 육성 등을 위해서 이 중소기업이 뭔가 기술 혁신해서 새 제품 만들고 이런 거, 그래서 거기 보면 인증받은 중소기업의 신제품이다 그러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그걸 구입하도록 의무가 있어요. 법이. 그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그치? 자, 그렇다면 일단 키워드 국가기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의 인증받은 신제품 구매 의무 있는데, 근데 사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거절한 거야. 안 사준 거야. 그래서 그 중소기업이 의무 위반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법이 정한 그 중소기업의 인증 신제품 구매 의무는 공익만을 위해, 공공의 이익만을 위해서 하라는 거라 하고 개인을 위한 의무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 의무를 위반해서 손해가 났다라도 배상 책임 안 진다는 겁니다. 응? 그래서 거기 그런 얘기 써 있죠? 네. 이거는 두 번째 줄에 공공 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의무일 뿐이지. 응? 셋째 줄에 있듯이 신제품 인증을 받은 어떤 개인의 이익을 위한 의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법이 정한 의무가 공무원에게 부여된 직무상 의무가 적어도 개인의 이익을 위한 의무래야 그 의무 위반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거지. 오로지 공익만을 위한 의무, 행정조직 내부 질서만을 위한 의무, 이런 의무는 위반해서 개인에게 피해 나더라도 배상 책임 안 진다는 겁니다. 응? 그래서 어쨌든 키워드 인증 신제품 구매 의무 그 위반했다 하더라도 결론은 어떻게 돼? 배상 책임 안 진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이것도 판례로서 알아둬야 될 판례입니다. 자, 뒤로 갑니다. 그 다음에 61번. 예. 틀린 거 고르래. 바로 나왔네. 61번에 1번 나왔다. 공무원에게 부여된 의무가 개인의 이익을 위한 의무래야만 그 위반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만약에 셋째 줄에 단순히 공익만을 위한 의무일 뿐, 사익, 즉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안 진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무가 공적인 사무가 일시적이고 한정적일지라도 그것도 직무집행에 포함됩니다. 직무에. 안 된다 그랬죠? X가 됐죠? 아니, 통장님 아주 제한적인 업무만 하죠. 응? 일시적이고 한정된 업무라도 상관없어요. 그런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도 공무원에 포함됐는데 안 된다 그래서 2번 틀렸어요. 그죠? 그 다음에 3번은 법령 위반의 뜻은 엄격하게 성문법 위반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 널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행위까지도 다 위법 행위로 보죠. 국가배상법 넓게 봅니다. 그 다음에 4번은 또 나왔어. 항고송에서 취소됐다. 위법만 인정됐다는 뜻일 뿐. 그것만으로 바로 고의과실에 의한 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정답 2번이 됐습니다. 쉬웠어요. 그 다음에 62번 옳은 거 고르래. 1번 어떤 것 같아? 입법 안 하고 있대. 처제 그때 입법을 안 하고 있대. 입법 부작위로서 국가배상 책임 인정될까요? 1번의 글자를 잘 봐야 돼. 일반적으로 X. 구체적으로. 응? 어떤 내용의 법을 만들어라 하고 구체적인 입법 의무가 주어졌는데 그 법을 안 만들면 입법 부작위로서 국가배상 책임 인정. 근데 그 국회는 원래 국민의 자유 권리에 관계되는 법을 제정해야 될 일반적인 의무가 있는 거야. 그렇죠? 그 일반적인 의무 갖고는 안 되고 특정한 법을 만들어야 될 구체적인 의무. 구체적인 입법 의무가 있어야 돼. 일반적 X. 구체적인 의무가 있을 때만 인정된다. 2번이 틀렸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기간 지났다고 오인해서 각하시켰어. 응? 근데 그 청구 어차피 오인 안 하고 제대로 받아들여서 판정 내렸더라도 어차피 그 사람 기각, 즉 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판단받을 기회조차도 못 갖게 한 이상 배상해야 된다는 거 아니야. 따라서 X. 그 다음에 3번은 첫째 줄 형사상 무죄 판결 내려졌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찰 공무원이 총기 사용한 행위, 형사재판에서는 공무원의 그 총기 사용 행위를 공무원의 권한 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해서 처벌할 수는 없다. 그래서 무죄로 판결났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 위법의 범위는 민법 다르고 형법 다르고 행정법 다르고 다 달라요. 위법의 범위가. 그래서 형사재판에서는 이게 누군가를 감옥 보내고 하는 건 위법을 굉장히 엄격하게 좁게 봐요. 응? 제일 좁게 보는 게 형법에서 위법으로 보는 범위. 그 다음이 그 다음이 행정소송에서 처분 위법으로 보는 범위. 그 다음이 이제 손해배상에서 위법으로 범위. 이렇게 점점 넓어져요. 응? 그러면 형사재판에서는 위법한 직무집행 아니었다. 무죄로 판결 났어도 그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위법으로 인정이 돼서 손해배상 재판결이 내려질 수 있어요. 응? 그래서 3번이 옳은 거예요. 응? 위법의 범위가 이게 영역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응? 손해배상에서 인정하는 공무원의 직무행위 위법이 제일 넓어. 그러니까 인정될 수 있다. 3번 맞고 4번은 그냥 우리가 아까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된다 그랬지? 여기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할 때 가해자를 안날할 때 가해자를 안다는 말의 뜻은 피해자가 가해 공무원의 불법 행위가 직무를 집행하면서 행해진 것이라는 사실까지 인식하는 걸 요구한다는 거야. 이게 공무원이 직무 집행을 하면서 일으킨 피해다라는 걸 피해자가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것까지 알아야 그게 가해자를 안날이 된다는 거야. 응? 그 요구하지 않는다가 그것까지 요구한다는 게 판결이에요. 알았을 것까지. 그래서 옳은 거는 3번이었고 63번까지 하고 또 잠깐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63번은 틀린 거 올라라 그랬습니다. 1번 너무 쉬워. 사경제적 활동 제외 맞네. 두째 끝에 그죠? 2번 자, 영조물 설치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원인 제공한 자로서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을 때는
피해자한테 배상을 해주고 나서 국가는 그 원인 제공자한테 물어내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옛날에 성수대교 붕괴 사건. 응? 한강다리 어느 아침에 그냥 멀쩡한 날씨에 무너져 내렸어. 그래서 그 피해자들한테 성수대교 설치 관리를 맡아 하는 서울시가 배상 책임을 졌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의 서울시가 배상해 주고 난 다음에 이 성수대교 설계 시공한 건설회사 니네가 다리 설계 시공 잘못해놨고 사고 났다. 그 당시 건설회사한테 서울시가 배상해 준 돈 물어내 청구한 거예요. 응? 그래서 판결이 건설회사가 75% 잘못, 서울시가 유지보수를 제때 안 한 거 25% 잘못이 있다. 이래갖고 서울시가 피해자한테 배상해 준 돈의 75%는 건설회사가 서울시에 물어줘라 판결 난 사례. 이런 것처럼 이거 법 규정입니다. 손해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을 때는 국가가 배상을 해준 다음에 물어내 할 수 있다는 거야. 응? 그래서 맞고 법 규정이요. 3번 공공의 영조물이란 하고 물어보면 맨 끝에 항상 뭐 물어봐? 사실상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은 하느냐 아니냐. 이거의 쟁점이에요. 포함한다 안 한다? 사실상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는데 포함하지 않는다 그랬지? 그래서 거기 보면 뭐 공공의 영조물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에 제공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 시설물을 말하며, 그죠? 그러한 것은 국가나 지자체가 뭐 소유권을 가지고 또는 임차권을 가지고 법적 권리, 권한을 가지고 관리하는 물건이나 시설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관리만을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3번이다. 야, 4번 직업도록 나온다. 그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할까요?